9호가 나올 겁니다. 자, 19호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지적 공부예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요 밑에다 8종류라고 한번 써봐요. 8종류예요. 8종류다.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요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해서 자,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딱 써서 자, 가시라는 것은 뭘까요? 가시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이라고 써요. 유형적 측면. 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자, 무형적 측면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유형적 측면으로 그러면 7종류가 있고요. 무형적 측면은 한 종류가 있어. 그래서 합쳐서 몇 개? 8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요거 잘라봐요. 잘라놓고 요거의 공통점은 요 밑에다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 그래서 대장은 몇 종류다? 8종. 대장은 4종류가 됩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요거 줄쳐놓고 잘라놓고 요거는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그래서 자, 도면은 2종류가 있어.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라는 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2줄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뭐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놔요. 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면 토탈 몇 종류예요? 7종류가 되죠.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지적 증명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요거 이렇게 줄쳐놔요. 정보 처리점을 기록 저장된 것. 요거. 자, 지적 파일이라고 써요. 지적 파일. 그럼 지적 파일까지 뭐해서? 포함해서. 자,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적 파일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8종류는 우리가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올해 작년에 출제된 게 뭐가 출제됐느냐? 여기에 출제되죠. 자,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 공통 등록상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 요거. 또 하나는 뭐가 출제됐죠? 역시 예상대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적 공부는 매년 2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끝에다 놔서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요게 2문제짜리. 2문제짜리. 그러니까 토지 대장은 뭐가 등록되고 임야 대장에는 뭐가 등록되고 이게 출제되고 있거든. 그럼 올해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제 요건으로서 지적 공부가 몇 종류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서 요 정도는 암기하라고. 자,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진다. 자,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하나는 무슨 하에? 지적할까지 포함해서 토탈 몇 종류? 8종류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의 2와 관련돼서 연속 지적도 요거 줄쳐놔봐요. 연속 지적도는 뭐냐? 자, 요거는 언제 작년 올해 간평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남자는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3분이 필요합니다. 3분이 필요해요. 누가 있을까요? 자, 어머님, 엄마,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와이프, 부인, 또 딸은 무슨 딸이에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 자, 레비안, 그렇죠?
그러면 자, 남자는 여자가 일생에 살아서 세 분이 필요해. 엄마, 부인, 그다음에 내비향이죠. 내비게이션을 보면 뭐 어때? 화면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죠. 자, 지적 증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줄잖아요. 전산화된. 자, 여기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에서 있는이 아니라 없는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을 있는 도면으로 장난을 치거든. 그러면 연속 지적도란 지적 증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미화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의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니라 없는 도면. 근데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니까 끝에다 가로 읽었어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이 몇 개냐? 13개예요. 13개. 13개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속 지적도는 자, 지적 청량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26회 때 출제가 됐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26회 자, 단독 문제로 우리가 출제를 했죠. 다음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연속 지적도. 포인트는 어디예요? 전산화된. 읽어봐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번엔 단어하고 모의고사 뭐예요? 출제된 거 없는 있는 이걸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자 키워드를 잡아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야. 줄쳐놔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이 키워드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일까요? 지적 공부일까요? 기타 공부죠. 아까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라고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도 누가 관리하느냐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에다 번호를 붙여요. 1.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자 건축물급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게 25회 때 기출문제죠.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가격에 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봐봐요. 자, 이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숙지해야 되겠죠. 부동산 종합 공부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 세 번째, 토지 영미 규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거기 요 앞에 아니면 요 앞에 아니면 뒤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참고 표시 하나 해놔요. 자,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이야 당연히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러지 말라고요. 봐봐요.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보상은 보상이지, 배상은 배상이지. 이런 사람은 다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요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용어집. 용어집 다 있어요, 없어요? 용어집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자, 용어집이 그래서 안 팔려요. 사전도 요즘 안 팔려. 영어 사전도. 이유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찾아보라고요. 찾아보라고. 그럼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딱 인터넷에 쳐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궁금하면 이렇게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 가서 국합성 쳐봐요.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을 거야. 국합성 쳐면 네이버에. 오늘 쉬는 시간에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즘 그럼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뭐냐? 자 그러면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요거는 자 적법 손해야. 요거는 뭘까요? 배상은 위법 손해야.
아마 앞으로 이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은 그러면 보상은 보자예요. 배상은 배자예요. 이런 사람은 발전성이 없는 분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위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국가가 수용을 해요. 국가가 수용하면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실배상법이라는 것은 없어. 손실보상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국가보상법은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법이라는 것은 써요. 고의가실이야. 고의가실. 위법행위는 대표적으로 고의가실이 즉 위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 이제부터 제가 뭐예요? 제가 첫인상이 뭐 되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저 되게 정 많은 사람이에요. 저 무서운 사람 하나도 아니에요. 저처럼 여기 봐봐요. 정 많은 사람은 없어요. 정 많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막 뭐라고 그럴 때, 자, 법을 배울 때 이 첫 단추를 잘 깨매야 돼. 첫 단추를. 그러니까 결국은 첫 단추를 잘 메꾸기 위해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걸 알고, 그러면 25회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 봐봐요. 자, 그러면 너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애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사실 출제원은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라고.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손실보상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사실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이번에 또 하나 물어본 게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가 나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통상 거진 99.9%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뭐 문제 나와서 보니까 5번에 시도지사 있네. 그거 찍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올해 빨리 갖다 주래. 책 좀 빨리 갖다 달래. 왜 그럴까요? 민법하고 학교론을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러면 2차 과목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좀 쉬었다 하자고. 시험 끝나고 좀 하자고 그랬어요. 애가 지금 고3이거든. 애나 좀 신경 쓰라 그랬어요. 다음 주 목요일날 시험 있죠. 18일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나 좀 끝나고 하자고. 공부 안 하던 사람이 하루라도 안 하더니 요즘. 그러면 딱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개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차 공부를 해서 저랑 말이 통해. 그전에는 딱 8마디밖에 안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밥 먹었어? 그러면 아니. 밥 챙겨줘? 아니. 배불러? 예, 그래서요. 8마디밖에 안 했는데 민법 학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을 뭐가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하나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더라고. 그래서 2차 과목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 자체가. 그래서 요 부동산 종합 공부 올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3회 또 나와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또 한번 잡아야 돼. 올해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까지 이제 왔네요. 자, 토지의 표시. 이제 여기서부터 토지의 표시 실잖아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 자기가 이렇게 자꾸 필기하는 연습을 배워라고. 사실관계래.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재 따로 줄쳐놓고 지번. 아까 상상하면서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자,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걸 박스를 딱 쳐놓으라고. 왜냐하면
요걸 뭐예요? 경계점 또는 좌표 이러면 틀려. 여기에서 요게 앞에가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경계점이 생략됐다라는 거야. 경계점 좌표 원래는. 그러니까 경계점 또는 좌표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뭐라고요? 경계 또는 좌표야.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 좌표를 등록하는 것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여기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됐다? 경계점이 생략된. 그래서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 다시 꼼꼼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공통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 여기에다 뭘 하나 갖다 집어넣느냐. 자, 소유자를 살짝 집어넣는다. 소유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이쪽으로 갑니다. 바로 필지가 되는 거냐. 필지란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바로 필지라는 거야.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쭉쭉 치고 가죠.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자, 지적 공부. 자꾸 이걸 끌어오라고요. 이걸 끌어와서 만드는 연습을 하라고. 출발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369. 여기 지번이죠. 그럼 토지에 뭘 붙였어요? 자, 번호를 붙였죠. 그럼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 줄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 자,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돼. 이름에. 그래서 지번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다시 한번 잡고요.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죠? 지번. 자, 지번은 함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지번 부여 기준이야. 요 앞에다 기준이라고 써요. 자, 지번은 함부로 부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냐? 줄잖아요. 지번 부여 지역이야.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단위 지역은 위에다 줄잖아요. 단위 지역은 위에다 줄쳐놓고 그다음에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뭐예요? 지번 부여를 하는 기준이거든. 그러면 지번을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놔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종로 1가는 동리가 아니죠. 그러면 종로 1가 줄쳐놓고 종로 1가가 바로 읽어봐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럼 이때 동리,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여기에다 한강판을 쳐놔요. 자, 동리. 엄면이 아니라 동리입니다. 자, 엄면이 아니라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단위 지역이야.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위구역이야. 단위구역.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요걸 바로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OX. X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럼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 다시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그러면 자, 처음 요번 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뭐냐? 읽어봐요. 종로 1가. 종로 1가는 동리가 아니거든. 그러면 종로 1가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냐? 지번 부여 지역이다. 다시 한번 잡아라는 거.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6개짜리야. 6개짜리. 지목은 두 문제가 딱 확정이 돼 있어. 지목은.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밑에다 줄 쳐놔서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이라고 써요. 자, 성별에 해당되는 거야. 성별.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 남성, 여성이죠. 땅의 성별은 이렇게 써놔요. 자, 28개라고 써요. 28개. 땅의 성별은 전, 답부터 마지막 잡종지까지. 그럼 여기에다 인간 괜찮아요. 자, 영도라는 거. 그러면 이게 한 2-3번 출제됐어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틀려.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틀려. 우리 지목이란 토지의 뭐예요?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라는 거야.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지목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경계점을 한번 봐봐요. 경계점은 2가지겠죠. 여기 봐봐요. 설명을 듣고 이제 줄을 하나 끊어봐요. 선이 굽었죠. 그래서 선의 굴곡점 줄 쳐놔요. 선의 굴곡점. 이게 경계점이잖아. 요거는 무슨 축이 되죠? X축. 요게 Y축이 되죠. 요게 좌표잖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여기에다 줄 쳐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야. 자, 경계점이 나올 때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할 거는 경계로 돼 있는지 경계점으로 돼 있는지 이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점이라는 것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래? 경계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또 하나. 자, 지적도이며도 요거 줄 쳐놔봐요. 자, 지적도이며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도면이잖아. 그래서 요게 행강편잖아요. 도의 형태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야. 그래서 여기 좌표 형태로 행강편잖아요. 그래서 좌표와 도의를 살짝 바꿔지게 하는 형태로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봐봐요. 자, 경계점이라는 표현을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이며도 공통점. 그러니까 도해야, 도해라는 거. 그림 도자. 그러니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다? 좌표. 그래서 도의 형태로 이러면 틀려.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그래서 이 도해하고 좌표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셔서 요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 정도 가서 외워야 돼. 자, 지번 부여지역 기준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단위지역,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이란 그러면 주된 용도,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래서 도해하고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이제 그러면 좌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러면 좌표죠. 자, 그러면 부호가 만났네요. 그러면 경계는 직선이냐, 곡선이냐?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필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경계란 뭐예요?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러면 이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밑에 이제 경계가 나올 거예요. 자, 경계란 그러면 요게 포인트죠. 자, 요거 쉽지 않아요. 요 필지별로. 자, 줄 쳐놔요.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로. 자, 그러면 경계점들을 직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야. 그 다음에 선으로 표시한 것. 이걸 바로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오늘부터 감 잡는 게 몇 필지죠? 3필지죠. 무슨, 요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죠. 요게 뭘까요? 경계. 그러면 경계라면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이죠. 경계죠.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바로 경계.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 경계점은 점이고 경계는 선이 나온다는 거. 자, 이번엔 이제 잡아당기니까 면적이 나와. 그래서 면적 줄 쳐놓고요. 면적은 그러면 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수평면상의 넓이 줄 쳐놔요. 자, 수평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자, 수평이야, 수평.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렇게 수평.
자, 이렇게 동그라미. 평면. 여기에다 지적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수평 지적이면서 평면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자, 2차원 지적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배우게 되면 자,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써놔요. 자,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예요. 그래서 입체. 그래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2차원 지적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동에서 요 이자라는 것은 요 이자야. 자, 이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한자 이자. 이자가 옮길 이자에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야. 그러면 토지동이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봐봐요. 자, 토지동이란 그러면 자,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행강편 쳐놓고요. 자, 공부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라도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1이라고 써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토지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동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야.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죠. 자, 신규 등록 줄쳐놓고 신자 동그라미. 자,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쳐놓고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바로 신규 등록이야. 자,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럼 요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간석지라는 게 있네. 간석지. 간석지는 뭘까요? 간석지는 요거는 갯벌이 돼. 갯벌. 그래서 여기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 있어. 그러면 간석동은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갯벌 지역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간석지는 뭐라고? 갯벌 거죠. 자, 요거 뭐라고 써놨죠? 간석지. 새로 생긴 땅이죠. 자, 바다를 메꿔서 바다를 뭐라고 그래? 공유수면이라고 그래. 자, 공유수면. 매립지. 앞으로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일반들이 간척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간척지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새로 생긴 땅이니까 요 간척지는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자, 감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올해가 아니라 31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자, 자기가 앞으로 자, 가시밭길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문이 나왔다. 자, 신규 등록 시 등기 필정을 반드시 제출한다. 재작년에 2.5점짜리야. O야 X야? X죠.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새로운 신자죠. 아직까지 등기 필정이 없잖아. 그러면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어?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현재 상태에서 없죠. 등기부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결론 제외된다. 아까 그 연결 2교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뭐예요? 엊그제 일요일 날 뭐예요? 일요일 날 신림동 가서 강의하는 과목이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규 등록 그런데 이제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바톤 타치가 됐어요. 전 선생님은 뭐예요? 부동산 관계 법규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는데
저는 에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에오라고 그랬대. 차자 따서. 자, 토지동이란 그러면 토지동이란 그러면 차자 따서 신등 토지동 사유를 뭐라고 해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등, 분합, 축축 이렇게 에오라고 그랬대. 에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에올 게 없어. 자기가 용어를 애워서 용어를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뭐가 이야기하죠? 간척지를 이야기하죠. 간척지 그러면 앞으로 안 되고 공유 있으면 매립지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제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자, 등록 전환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적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자, 등록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 공부 중에 임야 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임야 대장이 있으면 와이프가 꼭 따라붙어. 임야도가 따라붙어. 자,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이 있으면 무슨 도? 지적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렇죠. 토지가 비싸죠. 그럼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이 돼. 그래서 합쳐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근데 등록 전환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기가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읽어봐요. 임자 동그라미. 임에서 어디로 가는 것? 토로 가는 것. 그러니까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해를 자꾸 해야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나눌 분자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줄쳐놔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뭐 이걸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이라고 그러네. 그럼 합병이란 줄쳐놔요.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이네. 자, 여기 보죠.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지목이죠.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가져와요. 그러면 대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이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놔요.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여기만 줄쳐놔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의 공부에? 지적 공부. 그러면 요거 묶어봐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감이 있는 사람은 공통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합하는 게 합병이죠. 그러면 경계 변동 면적하고 경계 좌표가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합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목 변경은 대에서 지목 변경을 주차장으로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 두 개는 주로 있어요. 청량 X네. 자,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합병의 개념을 잡았고요. 등록 전환은 임에서 돌아가는 것.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에요. 자, 축적 변경이네요. 자, 축적 변경. 요거. 지적도 요 자리에. 자, 축적 변경은 지적도는 포함되지만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임야도 X라고 써요. 임야도 X. 만약 이렇게 해서 도면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X가 되는 거야. 도면 중에서도 특히 무슨 도만? 지적도만. 그렇죠. 지적도에만.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만 축적 변경이야. 자, 그러면 그 위에다 이렇게 위에다 맨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다가. 자, 두 개를 쓸 거니까
자, 지적주의 법정 측정은 7가지야. 그러면 7가지 쓸 수 있도록 뭐예요? 칸을 여백을 좀 비워두고요. 자, 임야도의 법정 측정은 2가지가 돼. 자, 그러면 지적도와 관련돼서 법정 측정은 법률에 규정해놔서 출발을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자, 가로를 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연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2분의 1이에요. 자, 분모가 얼마예요? 2분의 1에서 분모 2, 분자는 1이죠. 그렇죠? 그러면 600분의 1에서 분모가 얼마예요? 600이죠. 요거 600 분모를 2배 해봐요. 얼마? 1200분의 1 써요. 자, 요거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 이렇게 써놔요. 자, 분모를 2배 하면 몇 분의 1? 1000분의 1이네요. 요걸 이제 건너뛰니까 3000분의 1가 몇 분의 1? 6000분의 1이 되네. 분모 2배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500분의 1, 600분의 1 약간의 규칙을 섭렵해서 자기가 좀 하라고. 암기할 거는 규칙을 섭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규칙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약간은. 그러면 이제 다 외웠네. 한 번 들었으니까 다 외웠네. 자, 한번 외우고 갑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스타트는 이제 600분의 1에서 600분의 1, 500분의 1. 요거 한번 불러봐요.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해. 자, 누가 여기, 자, 누구 개그맨 중에서 서땡땡이라고 했어. 요번에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작년에 3개월 만에 해서 1차를 합격했거든. 그래서 뭐 메이저 출판사에서 광고하려고 서땡땡 59점으로 떨어졌어. 근데 사실 봐봐요. 59점 맞아도 떨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30점이 나와도 59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작년에 서땡땡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작년에 학개론이 돼 있거든. 학개론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민법은 천하무적이라도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좀 해서 찍어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1차 학개론 80 나왔을 거야. 80 이상 나왔을 거야. 자, 민법은 간신히 넘겨서 40점대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 서땡땡 그분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학개론 80 이상. 민법 40점 이상 해가지고 아마 1차 합격했을 거고. 요즘 그러면 요번에 바쁘잖아. 그분 유튜브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20 몇 점 나와도 뭐예요? 59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소문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60점으로 합격했다. 아마 합격했더라도 나는 8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했다. 그렇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분이 떨어진 이유는 2차는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둥아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자꾸 애워둬야 되고 애워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잡아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주의 법정 측정 몇 회 출제됐어요? 29회 때 출제됐고요. 1200분의 1 동그라미 전화요. 1200분의 1. 자, 지적도 구청이 가서 지적도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1200분의 1을 발급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에도 그렇고 얘가 29회 때 출제됐으니까 얘가 출제 안 되면 제가 상관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거든. 어떤가 수단 방법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였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네. 그래서 지적도의 법정 측정은 2가지. 그래서 요 600분의 1이 뭐예요? 일반 측정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된 게 요거죠. 봐봐요. 다음 중 임야도의 법정 측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올해 기출문제네.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거 제가 그거 틀린 사람은 족보를 파버려야 돼. 족보를 파버려야 돼. 그렇죠. 족보를 파버려야 돼. 족보. 그렇죠. 제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저를 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시법령만 해도 23년 차야, 23년 차. 공시법만 해도. 그러니까 대강 뭐가 나올 줄 아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대강 뭐가 나오는지 알고, 그러면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찍어주면 그것만 해도 뭐예요? 24개 중에 22개는 맞겠다. 24개 중에 22개. 그렇죠. 2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 그러면 우리 임야도 법정 축적이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으나 3,000분의 1이 일반 축적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쉬운 게 출제됐어. 다음 중 임야도의 축적을 나열한 것 중 임야도의 법정 축적으로 나열된 것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진짜 유치의 극치를 달려.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뭐 시험장에 와서 당일날 저보고 답 좀 가르쳐 달래. 답을 미리. 저 안 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뭐 당연히 답이 툭툭툭툭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2가지.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7가지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거 대축적이에요. 이거하고 2개만 비교합니다. 어디가 대축적이에요? 대축적. 1000분의 1이 대축적이에요. 봐봐요. 학창 시절이 지난 지 오래됐죠. 자, 집사람이 올해 1차 준비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다 계산 문제 있냐 그래서 계산 문제 빼고 했마. 계산 문제 틀려도 뭐예요? 틀려도 학교론 30개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는 계산 문제 다 빼니까 뭐예요? 다 빼고 뭐예요? 27개만 맞추면 돼요. 27개. 뭐 예상외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 맞고 혹시 민법에 계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는데 올해 출제 안 되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계산 문제를 되게 싫어하거든. 계산 문제를. 산수 자체가 안 돼. 똑같아요. 학창시절 오래된지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비교하면 이게 대축적이라고 그런다. 분모가 클수록 소축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생각해봐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 어디가 커요? 또 3분의 1이 큰다는 사람이 있네. 2분의 1이 크죠. 그러면 이게 대축적이고 여기 소축적이야. 그럼 봐봐요. 축적 경영이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거. 그럼 이렇게 장난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OX, X. 자, 축적 변경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렇죠.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혼자 기초입문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제 개념을 하니까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 먹느냐 못해 먹느냐, 저게 바로 자기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이걸 뭐의 개념을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분할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단위로 나누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자, 그러면 토지등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타임머신 타요. 이게 25의 기출문제예요. 자, 봐봐요. 자, 이거 보고 제대로 한번 풀어봐요. 감이 있는지.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거.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권리를 찾아라 이 말이죠. 정답은? 그렇죠. 바로 그런 능력을 배양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첫자 따서 뭐예요? 자, 첫자 따서 신, 등, 분, 합, 분합, 지축.
미쳤어요? 요 토지 이동 사유를 신등 분합 지축이라고 외우게. 당연히 얘네들은 무슨 변동이 생겨? 토지의 표시의 변동을 가져오거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공부다운 공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딱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배운 것은 복습 좀 해달라고. 자, 집에 구구단 외우듯이 가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서 이렇게 써봐요. 그 밑에 가서. 밑에 여백이 좀 많죠. 자, 부동산 등기란 요거 한번 적어봐요. 1. 부동산 등기란 누가 할까요?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기록하는 거.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의 공적장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발 잘 서두르지 말고요. 그러니까 8월달까지 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만 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오늘 오후에 경매를 하려면 권리 분석이 되려면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권리 분석의 제1단계는 뭐예요? 등기부를 알아야 되거든. 등기부를 알아야. 등기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등기법을 강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자, 크게 그려요. 그 밑에다가 보고. 자,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표제부, 갖고 올고, 나뉘. 자, 표제부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에다 써요. 표제부는 표시번호야. 자, 표시번호. 갖고 올고는 순위번호야. 자, 올고도 순위번호야. 순위번호.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부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올고는 순위번호라는 걸 잡아야 돼. 자,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래서 이거는 강제하고 있어요. 통상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자,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자, 지목 변경.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선대장 후 등기가 되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뭘 알려줘. 등기 촉탁하게 되면 바로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자, 갖고는 소유권이 기록돼. 소유권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갖고는 소유권이면 얼굴은 뭐예요? 이해 권리. 그렇죠. 소유권 이해 권리가 기록된다라는 거야. 자, 갖고는 그러면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60일 써놔요.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명의신탁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은 표제부는 1개월, 갖고는 60일, 그 다음에 얼구는, 그 다음에 순위번호로서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거든. 한번 써요. 그러면 3년의 등기를 강제. 자, 최소한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배울 때 표제부, 갖고, 얼구 요 그림을 그려놔야 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에 대해서 보고 싶어. 어디를 봐야 돼? 갖고. 전세권을 보고 싶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야. 얼구. 자, 다시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가 많아요, 갖고, 얼구. 권리가 많아요. 이게 많잖아. 권리가 많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 즉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쪽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자 권리관계, 갖고 얼고 이게 많으니까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조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잡아야 돼. 다시 표제번호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 순위번호, 얼구, 순위번호.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자 그러면 표제번호는 몇 개월? 1개월. 갖고 얼구는? 갖고는 60일. 갖고 얼구는 3년. 이거는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더 달아보죠. 이렇게 쳐봐요. 이게 등기 기록이라고 써요. 자,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구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야. 등기 기록이야. 이게 바로 등기 기록이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부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부. 등기 기록.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입혀봐요. 이 박스를 쳐봐. 이게 바로 등기부야. 등기부. 이게 등기부야.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를 뭐요? 기록하는 것. 그래서 세 부분으로 갖고, 편성.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구로 편성된 것. 이걸 바로 등기부라. 판이 짜져 있다라는 거야. 표제부는 권리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죠?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예요. 써요. 아까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2하나되어 있다.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부일까요? 전산 등기부야.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등기부 파일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 줘야 돼. 그 복사본이 뭐냐? 써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그러면 자, 보조 기억 장치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요거 묶어요. 그래서 권리증이 탄생하게 돼. 권리증. 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권리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영수증이야. 자, 등기가 끝나면 영수증을 작성해 두시지. 그러면 요 권리증이 뭐냐 써요.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 올해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안 됐어. 등기필 정보는 간접적으로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뭐냐? 요 개념을 이제 잡아준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적어놓고 자, 몇 개 이제 점검을 한번 머릿속에 자, 등기법이란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다시요.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얼구는 권리죠.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이게 바로 등기부가 되는 거네. 몇 개월? 1개월, 며칠? 60일.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 4가지 개념을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조의 개념을 잡아놨어요. 이제 줄만 한번 쳐보죠.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에 사용하는 요거 등기부 줄 쳐놔요. 등기부 그러면 요거 편성. 몇 부분으로?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 3부분.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편성. 그래서 등기부 그러면 편성. 자, 등기부 부본 자료 줄 쳐놓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 줄 쳐놔요.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자, 등기부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등기부 부본 자료의 개념을 잡아줬고요. 자,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등기부는 몇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또는 그다음에 토지, 건물, 등기 정보 자료. 그죠?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이 클까요? 등기부의 개념이 클까요? 봐봐요. 등기부 안에 등기 기록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은 등기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라는 개념이 더 큰 거야. 그렇죠?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 각각의 정보 자료. 이걸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가 큰 게 아니라 등기부가 크죠. 등기 기록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가로 열고 하나 쓸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는 몇 기록일까요? 표제부도 한 기록이 돼야 돼. 두 기록이 되면 안 돼. 그게 바로 중복 등기라고 배우게 돼요. 여기도 몇 기록?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래서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돼 있네. 그래서 꼬리표 붙여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어.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예요. 물적 편성주의란 개념이 탄생해. 읽어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걸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요거는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줄쳐놔요. 새로운, 여기서 포인트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줄쳐놔요. 자, 등기관이야.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잡아봐요. 자, 그러면 저기 이마트에 물건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어요. 자, 물건법 계산할 때 그러면 계산원이 합니까? 그러면 이마트 사장님이 합니까?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야. 이 등기필 정보는 영수증이거든. 영수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을 봐봐요. 그러면 모의고사에 등기필 정보란 등기비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이란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하는 정보. 이러면 틀려.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그렇죠. 등기관이. 자, 일종의 이거는 영수증이야. 영수증.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 일종의 권리증이야. 실무상은 권리증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야. 자, 등기필 정보란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 1항에서 1항에 따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배울 준비가 다 된 거야. 이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개념만 알면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있다. 이거 활용해 먹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자, 그러면 오늘 봐봐요. 자, 오늘 요 프린트는 매일매일 보라고. 매일매일. 영어 정리할 때.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기초입문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복습하는 셈 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복습을 할 테니까 오늘은 기초입문서가 나온지 안 나오나. 나오는 학원도 있고 안 나오는 학원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등기법 배웠다. 자, 등기법 배운다. 자, 출발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표제부, 가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는 1개월, 가구는 60일.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각각을. 또 까먹었다. 등기 기록이라 그러니까. 자, 요걸 합치면 뭐다? 등기부.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된 것. 이걸 등기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등기를 마쳐서 영수증이 있죠. 그 영수증이 뭐라고? 등기필 정보.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첫 시간은 좀
되게 강력하게 나가야 돼. 첫 시간을 대충 하니까 뭐예요?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를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오늘 복습 좀 해요. 요거 프린트 복습 좀 하고, 그거는 2차 기본 기초인문서에 딱 찔러 놓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매번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5분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거는 매일매일 읽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첫날인데 오늘 재밌죠? 재밌어요. 우리 토지대장도 배웠고 등기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